안녕하세요. 저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서 DNA 감정을 비롯해서 법과학연구소 업무를 하고 있는 보건연구관 이승환이라고 합니다. 전공이 분자생물학인데 박사학위 과정 중에 제가 잘 알지 못하던 생소한 분야였기 때문에 호기심도 생겼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DNA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 보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욕심에서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DNA 감정을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스쳐 지나가는데요. 당시에는 몰랐습니다만 현재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많은 사건의 범인이라고 알려진 이춘재가 처음에 기소된 것은 처제를 살인한 사건이었습니다. 유죄를 인정받고 복역을 하고 있었고, 그 복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DNA 데이터베이스의 검색에 의해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굉장히 많이 저질렀던 진범이라는 것을 나중에 밝힐 수 있게 됐죠. 그래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에서 해머가 범죄 도구로 쓰였는데 거기서 피해자의 DNA형이 검출된 게 큰 의미를 지녔습니다. 해머가 범죄에 쓰인 도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피해자 중에서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DNA형이 검출이 되는 게 필요했습니다. 20명의 피해자 중에서 딱 한 명의 피해자 DNA형이 검출이 됐어요. 근데 그 DNA가 검출된 사실이 해머가 모든 범행에 쓰였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받아들여지게 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대형 참사가 있을 때 신원 확인 목적을 위해서 많이 씁니다. 대검찰청이 DNA 신원 확인을 위해서 DNA 감정을 이용한 것이 최초가 1995년에 있었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당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DNA 감정을 신원 확인에 사용할 생각을 잘 하지 못할 때였는데, 제가 건의를 해서 DNA 감정을 통해서 DNA 신원 확인을 한 첫 케이스가 됐고요. 그 당시에 많은 사체가 DNA 감정을 통해서 신원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대형 참사에서는 늘 DNA 감정을 통해서 신원 확인이 많이 됐는데, 몇 가지 굵은 사건만 예를 들어 보더라도 96년도에 있었던 대한항공기가 괌에 추락했던 칼비 사건, 그다음에 2003년에 있었던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2014년에 세월호 침몰에 의해서 했던 그런 사건들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법과학이라는 것은 수사에서부터 재판, 유죄 판결까지 모든 형사 절차에서 증거로서 작용되는 그런 부분에 적용되는 하나의 분야이기 때문에 기소 이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검찰청의 과학수사부는 검찰이 형사 절차의 모든 절차를 관여하는 핵심 기관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과학수사부는 가지는 중요성이 수사기관이 혹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가지는 중요성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는 일 자체가 DNA 감정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거였기 때문에 저희가 냈던 DNA 감정 결과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그것이 유죄가 되었든 무죄가 되었든 판결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를 뗐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막상 퇴직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소회가 남네요. 국가기관들이 서로 소통을 많이 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도록 많이 노력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좀 미진하지 않나. 그래서 나름대로
아쉬움이 남고요. 이런 부분들은 과학수사에 종사하는 후배들이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